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제가 요즘에 그 세스 고딘의 이카루스 이야기를 지금 이제 읽고 있는데, 그 책 내용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트의 세계로 초대받는 것은 소중한 기회다. 그 기회를 무시하는 것은 절망을 초대하는 것이다. 제가 이 문구를 보고 예전에 제가 PCM에 들어갔을 때 대표님께서 하셨던 예술을 해라라는 그 표현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또 요즘에 또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좀 생각이 좀 연결지어서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도 예술에 관한 얘기가 빈번하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예술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되게 고착된 사고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냥 창의적인 얘기, 그런 뭐 이제 예체능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제가 현장에 나가서 고객님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퍼포먼스 이런 것도 예술일 수 있고 또 음, 뭐 콜드콜 하는 것도 예술일 수 있고 내가 뭔가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예술이구나라고 제가 요즘에 이제 인지를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생각이 이 폭이 많이 확장이 되어 가는 걸 요즘에 느끼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술, 그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시청하시는 고객님들께서 알아들으실 수 있게끔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근데 피디님 되게 질문을 이제는 되게 잘하시네요. 아, 그럼, 지금 질문의 포인트가 네, 자신의 어떤 상황을 빗대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제가 대답하는 거에서 좀 더 배려 있게 좀 대화를 이렇게 풀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네, 소통의 기술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게 단순히 우리가 얼마나 잘났어요. 그래서 우리한테서 배우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우리는 보여주려고 하는 건 사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좀 삶이 좀 더 풍요롭게 되겠죠. 근데 일상 네, 속에서 우리는 보통 스마트폰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화가 보통 자녀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단절돼 있고 요즘엔 다 그냥 혼자 개인이 스마트폰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휴식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요즘에 휴식을 스마트폰 안 보고 누워서 상상하는 게 저한테는 휴식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스마트폰 보고 쇼츠를 올리고 이렇게 이런 거 보는 걸 휴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물론 그것도 휴식인데 그 휴식은 그 안에서 내가 끊임없이 뇌가 가동돼가지고 보면서 내가 느끼고 감동하고 그 다른 사람이 예술하는 걸 내가 퍼포먼스 하는 걸 봐야 되는 입장인데 근데 오히려 내가 그런 것들을 안 보고 세상을 차단해가지고 내가 그냥 단순히 누워서 시원한 공기에 노출돼가지고 그냥 에어컨 바람에 그냥 딱 누워 있거나 아니면 선선한 뭐 선풍기 바람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그냥 그 누워서 상상하는 무언가 혹은 연필이랑 책 그냥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랑 난 이런 행위들이 사실은 쉼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피디님이 이런 질문을 하니까 어, 피디님 스스로도 많이 성장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 저랑 질문했을 때 우리가 인터뷰를 보면 그 전에 인터뷰도 있고 지금의 인터뷰 이게 또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네, 전에 인터뷰는 좀 더 뭐라고 하죠? 되게 단순한 질문을 던졌어요. 예를 들면 대표님 생각하는 콜드콜이란 뭐 대표님 생각하는 뭐 이런 거란 무엇인지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표현했다면 지금은 시작부터 어쨌든 피디님도 뭐 오늘 뭐 자영업자 만나고 뭐 퍼포먼스를 한 거 이런 것도 다 예술의 일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는데 좀 더 풍요로워졌다고 할까요? 피디님의 스크립트가? 예. 저는 그게 아, 네,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예술을 딱
우리 미술관 가면은 우리가 알아보지도 못하는 걸 사람들은 보통 그런 걸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 예술이 어떤 거에 한정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방금 지금 키워드 또 PD님이 나온 거예요. 저도 갑자기 이 질문하니까 저는 이거 사전에 준비 안 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질문하니까 아, 갑자기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지? 내가 오늘 처음 고민했던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PD님이 거기에 대한 단서를 줬어. 고착된 사고. 예술이라고 하는 건 고착된 사고가 아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술이 아닌 경우에는 고착된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고착된 사고가 이런 거잖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모나리자 미소라고 할까요? 모나리자 음, 미소인가 이런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서 여성들의 로망이 다 중산층 그 어떤 남자와 결혼하는 게 거기에 끝점을 두더라고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게 1950년대에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대학을 아무리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커플이 나중에 결혼해서 하우스 와이프 되는 게 그 사람들의 꿈이라고 하는 거. 그, 그 선생님은 사실 좀 이단하죠. 예.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그런 여성들을 이제 배양하는 어떤 느낌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 여성들의 한계가 그 시대에는 굉장히 여자 선생님이 되게 앞서 나가 있거든요. 그게 이단아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고착된 사고를 넘어서 당신의 본업을 찾아라는 것. 내 본업이 하우스와이프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야, 상대는 또 그게 내 본업이라고 해요. 하우스와이프가. 왜? 세상이 정해진 그 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들어가고 실제로 내가 그걸 결혼해서 남자랑 결혼해서 뭐 멋있게 그 뭐라고 그게 멋있다고 할까요? 그런 잡지에 또 그렇게 홍보를 해요. 하우스와이프의 어떤 옷을 입고 청소하는 어떤 그런 걸 지면 되게 행복해하는 척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네, 근데 지금 시대에서 2025년도에서 이 1950년대로 뒤돌아봤을 때는 우리 그게 되게 우습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그게 그냥 그 사람들의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성들은 미쳤냐고 결혼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결혼이 아니고도 충분히 자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남녀 다 그렇게 바라보는 세상인데 예전하고 지금이 많이 다른데 예전엔 차라리 예전에 이만큼 자유가 없었어요. 예, 예전에는 그게 딱 정해진 룰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고 그리고 겉으로 표현하면 안 됐어요. 네. 그리고 다 괜찮은 척 했어요. 하우스 와이프들은. 근데 요즘에 네, 아직도 그렇게 여자들은 그냥 뭐 꿈이 뭐야? 아, 나중에 결혼 잘해가지고 뭐 예쁜 애기 낳는 게 이런 게 꿈이라고 하는데 그건 진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그게 1950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 2003년도인가 나왔던 영화인데 1950년 배경으로 나온 영화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예술의 포인트가 고착된 생각을 하면 예술이 될 수가 없다. 그걸 피디님 지금 그 키워드를 얘기해 주다 보니까 저한테 단서가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인터뷰를 보신 분들이 어 뭔가 우리 예술이라고 하면 뭐 예술에 대한 그 정의를 내려줬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예술이라고 하는 정의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르게, 좀 더 잘 살게, 잘 산다는 게 무엇이고 내가 나라는 사람이 좀 더 자신감 있고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뭘까를 보면 그게 고착된 사고가 아니고 우리가 때로는 스스로를 좋은 방식으로 의심해 보는 거, 예, 예, 좋은 방향으로 의심해 보는 거, 의심하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내 자신의 본업에 대해서 난 늘 의심하거든요.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면 이 본업이 진짜 내 본업이 맞나? 하나님 나한테 주신 선물, 다른 선물 또 있지 않을까? 다른 업이 또 있지 다른 미션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의심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의심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거랑 아니면 진짜 자신감이 없어서 그냥 불안한 마음으로 의심하는 거랑 이런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고착된 방식을 깨려면 예술을 하려면 우리를 어때요? 더 나은 방향으로 의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게 제가 바라보는 예술성에 관한 모르겠어요. 이게 예술에 관한 어떤 나름 정의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아, 사실 저는 약간의, 음, 좀 운전을 하고 오면서 약간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대중적이지 않고 내가 대중으로부터 그러니까 대중적이지 않은 그런 나의 생각 그리고 이런 행동 이런 것들도 예술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또 반대로 너무 대중적이지 않고 그냥 너무 대중하고 벗어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대중하고 그 대중을 벗어나는 어떤 이단화의 특징은 좀 잘못하면 사이코패스가 된단 말이에요. 아, 예. 예, 소셜패스라 된다고 하다가 사이코패스가 된다고 할까? 대중은 대중의 어떤 그 우리는 대중의 일부를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의심을 하고 의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지금 그 모나리자 미소라고 하는 영화는 의심을 안 하고 사는 게 저는 그게 되게 문제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여성분들이 다 자기의 더 좋은 본업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정해놓은 여자는 무조건 이렇게 결혼해야 된다. 여자는 여자는 이렇게 돼야 돼. must be 음, this way라고 하는 것들을 거기에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한 거예요. 근데 끼워 맞춘데 거기에 여자 그 학생들 중에 제일 일찍 결혼한 여자는 너무 행복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옆에 있는 친구들까지 파괴하고 있더라고요. 자신도 인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결혼 생활에 행복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마저도 이제 행복하게 흘러가는 걸 파괴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자신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깨달았을 때 마치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가장 의심하고 가장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제일 최고의 제자가 된 것처럼 그 안에 그 영화도 처음에 제일 빨리 결혼한 여자도 나중에는 선생님이 떠날 때 가장 끝까지 쫓아오면서 어쨌든 그 감정이 격해가지고 그 선생님을 끝까지 쫓아오면서 어떤 감사함을 표시해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는 사실은 일반인이란 말이에요. 예. 네. 우리 우리 뭐 특별한 돈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권력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생김새를 보면 우리가 뭐 돈 많은 백인 어떤 그런 막 그런 막 백인 우월주의 막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리고 막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영국 뭐 어쨌든 되게 왕족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일반인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정해진 룰 안에서 커야 된다는 압박을 받고 우리는 계속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정해진 룰이라고 하면 1950년도에 여자들이 앞으로 미래는 무조건 하우스 와이프가 돼야 되는 걸로 정해진 것처럼 지금 2025년도에도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해진 게 나는 있다.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걸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무의식의 흐름에 맞춰서 가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게 너무 많고 나중에 결국 후회하는 건 자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게 하나의 사회의 모멘텀이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1950년도에 여자들이 하우스 와이프가 돼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가 잡지에 나오는 거 그게 굉장히 그때는 부밍이었고 그게 마치 사회의 답안지처럼 모든 대학교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예일 대학교 들어갈 수 있고 뭐 좋은 엄청 좋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그런데 맞춰줘야 되는 어떤 그런 사회였는데 지금 사회는 그거랑 또 비슷한 면이 분명 있는데 다른 모습으로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같은 일반인이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정보는 부자들 사이에는 이런 어떤 고급진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 사이에는 그런 정보가 없어요. 가난이라고 하는 건 전염병이고 가난이라고 하는 건 되물림이라고 하는 게 정보가 없기 때문에 되물림인 거예요. 정보가 없으면 다른 정보가 들어오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오히려 대중에서 조금 박스 밖에서 대중을 좀 멀리하면서 나오긴 하지만 대중하고 그렇다고 해서 분리된 상태로 나올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어차피 예, 대중의 일부니까. 그치만 대중의 일부로 남아있는 건 뇌가 없다는 뜻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대중의 일부에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대중의 일부에서 나와서 좀 이단화 돼야 되는 분야는 난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예,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고 난 생각해. 왜 그런 사람은 고착된 마인드로 그 속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뇌 없는 상태로 발전하고 나이 먹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음, 그러면 어찌 보면 약간 교집합 상태라고 예. 표현해도 될까요, 대표님? 음. 그, 네. 지금 생각이 드는 게 딱 대중으로부터 대중의 것도 받아들이고 이제 약간의 음. 그걸 좀 떠나서도 생각할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 약간 교집합 상태에 맞아요. 그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그 모나리자 얘기를 하시면서 든 생각이 제가 한국말이 잘 생각이 안 났는데 아직도 2025년에도 현모양처를 꿈꾸는 사람들이 분명히 지금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예. 현모양처. 근데 있어요. 있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남편이 주는 월급으로 그냥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고, 그냥 운동 가고, 그러고 이제 브런치 먹으면서 다 이제 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주제로 까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긴 있어요. 근데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경험을 시도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냥 안주하고, 뭐 남편이 그런 것들도 제가 실제로 현장을 다니면서 솔직히 그 사장님하고 그런 사람을 깠어요. 아, 왜 돈을 안 벌어? 여자가 왜 돈을 안 벌어? 돈을 벌어야지. 저렇게 안주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정말 치명적인 삶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이제 조금 배웠다고 이게 연결이 지어지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게 요즘에 저도 약간 이 생각하는 그 범위가 조금씩, 조금 넓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걸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철물점 사장님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철물점 사장님이 그렇게 저한테 마음을 안 열었거든요. 근데 오늘 마음을 되게 좀 많이 여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에 대한 불만을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정말 그 남편분이 되게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여 사장님이 굴곡진 삶을 안 살고 편하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좀 해드렸죠. 그러니까 그 사장님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드리고 저는 그 아닌 다른 이면을 봤어요. 그 남편이 밖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와이프 입장에서는 약간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장님의 남편분이 아 진짜 영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뭔가를 되게 잘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껴서 저는 제가 느꼈던 바를 철무조 사장님께 좀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좀 약간 그런 것들. 그래서 저도 오늘, 와, 내가 좀 많이 컸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축하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 대표님께서 그 두 번째 채널이 테타시 AI잖아요. 근데, 어, 모르겠어요. 원래도 대표님께서 근데 저는 예전에 댄서이셨고, 또 댄서 강사를 또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술을 하는 사람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더 충만한 사람이고 또 감성이 조금 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요 근래,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늦게 이제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되게 이성적인 정말 AI 같은 분으로 계속 이렇게 바뀌시지 않고 옛날부터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들어서 좀 그런 걸 느끼고 있거든요. 대표님도 사람이시잖아요. 근데, 근데 이런 감정이 휘두르지 않는 대표님만의 어떤 원칙, 이런 것들이 있을까? 좀 궁금했어요, 대표님. 음, 일단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런 대화가 오고 갔는데 저희 와이프랑 이 세상에는 포트폴리오 비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자산을 굴리고 자본을 굴리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포트폴리오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근데 포트폴리오가 꼭 자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감정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정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성의 포트폴리오가 있고 하나는 감정의 포트폴리오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감정의 포트폴리오가 무엇이고 이성의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 감정의 포트폴리오는 이런 거예요. 내가 아침에 깨어날 때 일찍 깨나야 되는 거 아는데 일찍 안 깨나고 침대에 뒹굴뒹굴 하는 거는 감정의 포트폴리오예요. 예. 그리고 깨나야 된 시간대에 꼭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꼭 깨야 된다라고 하는 건 감정의 포트폴리오 뒤에 뭐가 있냐면 이성의 포트폴리오 때문에 그 시간에 무조건 깼어야 되고 깨야 돼요. 그게 이성의 포트폴리오가 없으면 감정의 포트폴리오가 결국에는 약속을 파괴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저녁쯤에 되면 뭔가 출출하고 뭔가 라면 같은 거 먹고 싶다 할 때는 감정의 포트폴리오예요. 근데 네. 이성의 포트폴리오가 예를 들면 나 지금 단식을 하고 나 다이어트하고 나 이성의 포트폴리오라는 건 내 몸매를 좀 더 가꾸고 내 건강하기 위해서 좀 더 이런 것들 내가 누군가하고 약속도 했고 막 유튜브에서 선포도 했고 나름 내가 이렇게 어쨌든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염증도 수치도 그렇고 저녁에 먹으면 안 좋으니까 어쨌든 이런 걸 이해하는 건 뭐예요? 이성의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이성의 포트폴리오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감정의 포트폴리오에 쉽게 어때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은 이성의 포트폴리오보다 감정의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커요. 한국 사람들 특징 내가 보니까. 저 네. 수강생들 대부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국 네. 사람들 포트폴리오가 왜 이렇게 감정의 포트폴리오가 크냐? 뭐 모르겠어요. 배달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한국은 편리성이 되게 중요한 나라예요. 예. 네. 조금이라도 뭔가 불편한 걸 싫어해요. 그게 다 뭐냐면 감정의 포트폴리오가 하도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감정의 포트폴리오 커요. 근데 이성의 포트폴리오가 좀 더 위대한 이성의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으면 감정의 포트폴리오 제압할 수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저는 23살 때부터 저도 감정의 포트폴리오 있어요. 예. 예를 들면 호주 같은 데 가면은 내가 막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감정의 포트폴리오예요. 근데 호주에 정작 가가지고 잘 될 수밖에 없게끔 내가 세미나도 다니고 돈이 없는데 차비 없는데 뭔가 세미나를 다니려면 좀 더 교통요금을 더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네. 하기 싫은 일이고 차라리 그거면 내가 집에서 호주 가도 집에 있으면 그냥 집 같아요. 내 집 같아요. 그렇잖아요. 방이면. 내 방에 있고 와이파이가 있으면 그냥 내 집 같아요. 아무리 호주 외국이라도. 그죠? 나와 나의 공간이라고 죽어 있는 공간하고 함께하면 한국에 있든 중국에 있든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제가 그걸 말레이시아에서 경험했단 말이에요.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중국에 있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근데 중국에 있는 것보다 더 슬퍼요. 밥을 먹는데 내가 왜 이렇게 혼자 먹고 있고 왜 이러고 있는지 막 우울해져요. 나중에는 홈식 한다고 할까요? 근데 똑같아. 아무리 외국에 나가도 내가 혼자서 뭘 할 때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집에 있으면 돈도 안 쓰고 집에 있으면 영화 볼 수도 있고
남자가 혼자서 집에 있으면 야동 볼 수도 있고, 호주에는 사이트에 뭐 이렇게 접속하면요, 실제로 야동을 그냥 공짜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동 모르겠어요. 긴 야동 허브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실제로 뭐 허브닷컴인가 뭐 섹스 허브인가 뭐 어쨌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허브랑 뭐 그런데 사이트 탁 치면 진짜 한국에는 그게 접속이 불가능해요. 근데 호주 같은 나라는 그냥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죠. 적나라하게만 남자의 성기부터 시작해 별게 다 나와요. 예, 그거부터 어때? 황홀해. 남자들은 그냥 그런 어떤 야동 같은 그런 사진만 봐도 어때요? 자극이 되는 거예요. 집에 혼자 있으면 남자들 뭐 할 것 같아요? 때론 자극적이 필요한 거 난 담배도 하지 않고 술도 안 마시면 그런 거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처음에 호주 왔을 때 그게 내 의도가 아니었다면 차라리 그런 야동 볼 것 같으면 중국에서 봤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호주에서는 그 정보를 알려면 영어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거예요. 근데 내 의도는 뭐예요? 이성의 포트폴리오는 내가 이렇게 집에 있으면 안 된다. 뭔가 나가야 된다. 교회에 있으면 교회 나가야 된다. 수요일 예배가 있으면 수요일 예배에 나가야 된다. 근데 예배 안 나가는 것도 내 선택이고 나가는 것도 내 선택이에요. 오늘은 네. 내가 알바도 했고 학교도 갔다 왔고 숙제도 있고 해서 오늘은 좀 집에서 좀 쉬고 싶다. 이것도 내 선택이에요. 근데 내 의도는 어때요? 그게 내 감정의 포트폴리오인데 내 이성의 포트폴리오에서는 모르겠어요. 그게 기지라고 할까? 뭐 이성의 포트폴리오에서는 내가 호주에 왔는데 우리 어머니 고생하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안 됐네. 뭐라도 붙잡고 뭐라도 내가 배워야 되는데 뭐라도 기회를 붙잡아 기회에 더 많이 노출돼야 되는데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23살 때부터. 그래서 나갔어. 그게 뭐예요? 이성의 포트폴리오. 왜? 돈을 더 쓰면서 그 교회를 가면은 나는 스트레스 더 받더라고요. 왜? 내가 다녔던 교회가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예요. 백인들이. 그러니까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인데 어떤 동양인이 딱 오면 내가 튀어요, 되게. 튄다고 네. 내가. 네. 그리고 거기는 또 예배가 끝나면요. 중간에 나와서 차도 마시면서 서로 서서 대화하는 타임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내가 뻘쭘해가지고 말을 또 잘하면 막 가서 막 이렇게 하면서 내 주인공처럼 막 자랑도 하고 막 대화도 하고 막 기분 좋게 소통하고 싶은데 이게 말이 안 되면요. 그냥 거기 가서 뭐 질문해도 부담되고 그리고 내가 뭐 하다 보면 나는 원래 말을 잘했어야 되는데 음, 근데 그 말을 잘했어야 되는데 언제 말을 잘해? 내가 호주 금방 왔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걸 말을 잘했어야 되는 데가 계속 하다 보면 쪽팔릴 때가 많아요. 네. 피디님도 처음에 PCM이 들어왔을 때 뭔가 콜드콜도 시켜보고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들어오고 싶지 않을 때도 많지 않았어요? 저도 딱 네. 그건 거예요. 들어오지 않고 싶은데 들어오는 건 뭐예요? 이성의 포트폴리오가 더 위대한 이성의 포트폴리오 감정을 지배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더 위대한 이성이 점점 지배하다 보니까 그 사이클이 돌았는데 결국엔 제가 거기서 귀인을 만났잖아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권사님의 집에 들어갔어요. 권사님의 집에 홈스테이 남들은 일주일에 150불씩 일주일에 250불씩 홈스테이 해야 되는데 저는 일주일에 90불씩 홈스테이 했어요. 음, 먹고 자고 다 합쳐서. 그 당시에 그게 되게 싼 거예요. 대부분 일주일에 250불이에요. 홈스테이 하려면. 근데 어, 저는 완전 한 권사님의 가정에 온 거예요. 아들이 18살이고 제가 23살이면 저랑 5살 차이 나는 아들이 막내가 있어요. 예. 그리고 따님이 저랑 비슷한 나이가 그랬어요. 근데 그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살 때 어쨌든 거기에서 또 문화 충격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저도 괘씸한 부분들이 있을 거죠. 왜 문화 충격이라고 하는 건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양보가 네. 없단 말이에요. 근데 최대한 타협을 해야 되고, 최대한 거기에서 어쨌든 잘 지내야 되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차라리 혼자 살고, 그게 뭐냐, 감정이에요, 또. 들어가 사는 게 내가 혜택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인식을 못하면 어때요?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을.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제가 이렇게 결국에는 사람들을 코칭하면서 점점 AI처럼
어떻게 감정을 싹 지배하고 AI처럼 이렇게 대화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냐? 이걸 지금 질문한 거잖아요. 저는 이 포트폴리오 비율을 제대로 놓는 게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감정의 포트폴리오가 되게 많은데 이성의 포트폴리오도 분명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의 이성의 포트폴리오는 그 이성이 보잘것없는 이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성이 위대한 이성이 아니에요. 그 이성이 부자들의 이성이 아니에요. 부자들의 꼭대기의 상위권의 뭐 워런 버핏이라든가 레이 달리오라든가 트럼프라든가 일론 머스크라든가 걔네들이 선택하는 방식의 이성을 떼어 갖다가 우리가 지금 쓰는 게 아니라 각자 있잖아요. 태어나면 이성의 포트폴리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네? 네, 뭐 네, 예를 들면 네. 남자와 자는데 임신하면 안 된다. 콘돔을 껴야 된다. 이게 다 이성의 포트폴리오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죠? 저녁에 그렇죠. 너무 늦게 들어오면 어쨌든 위험하다. 이런 게 다 이성의 포트폴리오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건 3살이 이성의 포트폴리오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거의 보잘것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이성 포트폴리오는 옆에 주변에 딱 들어보면 거의 합리적으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제가 코칭하다 보면요. 사람들은 이성의 포트폴리오도 있고 감정의 포트폴리오 있는데 그 감정의 포트폴리오를 극도로 지배할 수 있는 수직 관계 이성의 위대한 이성의 포트폴리오는 제 수강생 중에 단 한 명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저처럼. 그러니까 그게 저와 다른 사람들의 차별점이었어요. 저는 23살 때 이성의 포트폴리오를 가장 피라미드의 세계 인구 70 인구면 가장 꼭대기에 있는 애들 거를 가지고 음. 왔어요. 그걸로 아, 발전시켜 가지고 미묘한 차이를 알아내면서 지금의 저희 감정의 포트폴리오랑 비율을 맞춰가면서 간 거예요. 예? 근데 대다수의 특히 남자들 내가 코칭을 여자 비율이 하도 많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여자들은 제가 지금 코칭 쭉 하다 보면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감정적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네. 이성적인 남자 같은 여자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남자 같은 여자인 그 이성 또한 그 보잘 것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잘 것 없다라고 하는 건 위대한 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또래에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이성, 조금 똑똑한 이성. 그래서 결혼 배우자를 우리가 찾을 때도 아, 얘 착해. 얘 그래도 날 생각해줘. 아, 얘가 좀 그래도 똑똑해. 얘 뭐 이래. 이런 내용들 다 많이 들어보면 거기에서 있잖아요. 특별함이 없어요. 보통. 예, 그 이성의 포트폴리오에 특별함이 없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저랑 대화를 해다 보면 새로운 것들을 많이 놀라요. 제 수강생들이 왜 놀라냐면, 일반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했을 때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제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성의 포트폴리오. 예, 그 이성의 포트폴리오가 일반 사람들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왜? 한 번도 그런 이성의 포트폴리오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약간 뭐지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저희 코칭을 받다 보면 과정은 싫어해요. 네. 결과를 좋아해요. 네. 저랑 함께 하면 과정을 싫어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결과를 좋아해요. 근데 한 인간이요, 누군가하고 함께 했을 때 과정을 싫어하게 만들고 결과를 좋게 만드는 시스템을 장착한 인간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음. 과정이 싫고 결과도 싫은 인간들이 대부분이고, 과정은 좋은데 결과가 나쁜 인간들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맥주 마신다고 하면 과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과정은 좋죠. 과정이 좋죠. 근데 결과는 어때? 안 좋죠. 네, 장에 네. 트러블 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알코올에 주는 어떤 그런 문제. 그 결과가 음. 안 좋아요.
예. 그리고 과정에서 또 항상 뭔가 부모님도 그렇고 부부 생활하다 보면 싸우고 잔소리 듣고 뭐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뭘 하든 반대하고 무시하고. 예? 네네. 그러면 그런 사람이랑 살면 어때요? 결과 좋아요, 안 좋아요? 결과도 안 좋아요. 안 좋죠. 네. 그러니까 과정이 좋은데 결과가 안 좋은 사람이 있고 과정이 안 좋은데 결과 안 좋아. 어쨌든 결과는 늘 안 좋고 과정이 좋거나 과정이 안 좋거나 그렇단 음,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과정이 안 좋아요. 저랑 함께 하다. 왜 과정이 음, 안 좋냐? 과정에서 어 피디님도 아시겠지만 콜드콜이라고 하는 과정이 좋아요. 피디님 지금도 콜드콜 하고 있잖아요. 네. 과정이 좋던가요? 안 좋죠. 네, 그죠. 그 과정을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 과정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예. 유튜브도 똑같아요. 유튜브 과정이 좋아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지 과정이 좋아요? 안 좋죠. 근데 올리고 하다 보면 결과가 좋죠. 그러니까 저랑 함께 하다 보면 제가 하라는 것과 그리고 저랑 소통하고 저희 코스대로 밟다 보면 그 과정이 처음에는 제 교육을 하는데 제가 우쭈쭈 하는 교육을 하던가요? 지금까지 수년 아니죠. 동안 저를 지켜봤을 때 아니죠. 너무 사실 적나라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사람들 그걸 싫어해요. 한국 사람을 특히 싫어해요. 한국 사람한테 사실을 얘기하면 싫어해요. 예. 근데 사실을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이성의 포트폴리오가 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배우자, 부부 사이에서 또 나 솔직하게 얘기할게. 사실을 얘기할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의 사실과 내가 얘기한 사실은 달라요. 이게 또 이게 차이 나는 포인트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할게 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그 솔직한 게 되게 이기적인 솔직함이에요. 근데 저는 누군가의 부부가 아니에요. PD님하고 제 사이의 부부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둘 사이 부부도 아닌데 제가 왜 사실적으로 얘기해 줬어요? 사실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저한테는 사실 리스크예요. 왜? 음, 과정에서 내가 이걸 관리를 못하면 환불권이 생기게 될 것이고, 과정에서 내가 이걸 관리를 못하다 보면 결국에는 PD님이 밖에 나가서 저한테 리뷰를 쓸 때 다른 사람한테 제 평판을 좋게 안 쓴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음, 근데 그 명분을 내가 지켜야 돼. 그 안에서 내가 왜 이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어쨌든, PD님이 감정적으로 막, 어쨌든, 화나게 만들고, 막 쪽팔리게 만들고, 어쨌든, 그 감정적으로 되게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 불쾌함이 과연 나의 의도는 무엇일까? 제가 방금 얘기한 게 결과예요. 그래서 저랑 함께 하다 보면, 저는 무조건 그 사람이 싫든 좋든 무조건 결과는 1번이 경제예요, 경제. 그러니까 경제가 1번이라고 하는 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경제는 1번이라고 하는 건 제 계열의 위대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의 1번의 아이디어가 경제예요, 경제. 저는 그 1번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내 현실에 맞춰가지고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제 수강생들한테 그걸 그대로 맞춰서 하려고 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이성이 들어오면 그 포트폴리오가 감정을 어때요? 지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감정에 우리가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이성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요. 감정의 양면성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 수강생도 이렇게 당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내 수강생도 이런 게 있을 것이다. 내가 이런 외로움과 이런 어떤 쉬운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그 마음과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내 수강생들도 이렇게 할 것이다. 그거를 내가 간접적으로 느끼는 게 감정의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피디님하고 똑같이 감정의 포트폴리오를 똑같이 느껴요. 저도 똑같은 유혹에 빠지려고 해요. 근데 저와 대부분 사람들의 차이점은 저는 위대한 이성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23살 때부터 지금 37살까지 발전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저한테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은 못 봤어요. 대표님 같은 사람 못 봤어요라고 표현을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정의 포트폴리오 그 두 가지가 예, 그렇게 저는 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 같은 한 사람은 처음 봐요. 들어갈수록 점점 대화할수록 왜? 그 사람들은 단 한 번도 특히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만 하는 게 정말 죄예요, 죄. 한국어만 아유, 하는 게 죄예요. 한국어만 하면 안 돼요. 위대한 이성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즘에 유튜브라고 해서 AI라고 해서 통역을 해준다고 하잖아요. 네. 통역으로 듣는 거랑 내가 직접 오리지널에 대한 에너지를 느끼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아, 자녀가 있으면 유학을 보내는 거 되게 중요해요. 유학을 보내고 영어를 배우는 건 영어는 돈이에요, 돈. 영어는 자산이 돼요. 영어는 위대한 이성의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내가 가서 가져오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영어를 배우는 거지. 영어는 단순히 말을 티카타카 잘하려고 소통을 그냥 소통의 어떤 뭐 영어를 해보면 멋있어 보이고 이게 아니에요. 물론 멋있어 보여요. 위대한 이성의 네. 포트폴리오를 딱 경험하고 거기에 대한 언어만 해도 멋있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우리가 지금 세상은 너무 힘든 세상이단 말이에요. 앞으로 네. 더 복잡해요. 대체 AI 시대에, 인터넷 시대에, 디지털 시대에 나는 뭐 하고 살아고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어떤 불확실성, 앞으로 예측이 점점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변동성이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면 제가 방금 얘기한 게 이게 핵심이에요. AI들 모든 수단을 다 가져와가지고 동원해가지고 위대한 이성의 포트폴리오를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머리에 각인하고 주입하고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최대한 그런 사람하고 동기화를 해야 돼요. 우리 아이폰하고 어때요? 동기화를 하듯이 동기화해가지고 나를 어때요? 그렇게 백업 시켜야 돼요. 그래서 피디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그 섭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이성. 그래서 저를 제가 어떻게 표현해요? 저는 도구입니다. 저를 잘 네. 써먹으세요. 이런 표현을 많이 네. 쓰잖아요. 네. 그게 그 얘기예요. 위대한 이성이 나를 어때요? 지금의 나를 육체로 나의 지금 어때 피와 살로 만든 거예요. 지금 육신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내 감정을 가지고 어때요? 점점 속아 넘어가야 됐고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될 거 있고 삶을 가볍게 살아야 되는 게 있고 목적은 진지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포트폴리오 내 스스로가 끊임없이 위대한 이성에 맞춰 가지고 감정도 계속 보는 거예요. 예, 사실 이 한국이 좀 이렇게 약간 정문화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감정적인 영역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분들, 뭐 김창욱 선생님이나 뭐 김기훈 선생님 등등 다 동기부여는 하지만 다 그런 것들이 다 감정인 거잖아요. 어떤 위대한 이성 쪽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성도 위대한 이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맞아요. 처음 들어봐요. 아, 이거를 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에 또 솔직히 소름이 돋았어요. 그냥 이성도, 아, 이런 그냥 삼사리 이성이 아니라 이 위대한 이성을 위해서 대표님이 일찍 그거를 진지하게 찾으셨고,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무실 때에도 이 오디오를 들으시면서 주무신다는 거를 제가 그때 또 교육을 통해서 또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님께서는 꾸준히 계속 그 감을 잊지 않기 맞아요. 위해서 그게 포인트예요.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 오리지널 라는, 영어로. 예. 예, 그런 것이 위대한 이성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게끔, 이 감정에 들 휘둘리게끔, 아, 그렇게 해서 대표님께서, 그렇게, 좀 뭔가가 이해가 좀 된 것 같아요.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지죠. 네, 그 위대한 이성이라는 게, 아,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법을 말씀드렸는데, 이 영어에 대해서, 이 영어를, 그때는 그냥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 영어는 사실 그 번역을 하면 약간 그 해석이 있어서 변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 영어를 직접 영어로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해석이 아니라 한국어로 번역을 했을, 그러니까 번역을 했을 때 어떤 변질되는 단어 자체가 약간
전달되지 않는 어떤 그렇게 변질이 돼서 우리가 듣는데 그냥 어떤 그 영어를 했을 때 그냥 제가 표현하기로는 짧은 좀 표현을 하자면 뭐 영어를 뭐 할 줄 알면 어떤 그 영어 때 영어를 했을 때 스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냥 그런 거 정도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영어를 할 줄 알면 그 위대한 이성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더 근접하게 내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도 솔직히 조금 놀라긴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있구나라는 음, 부분이 네, 또 새로운 발견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제가 휴먼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이것 또한 PCM 처음 들어갔을 때 대표님께서 이제 외국인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 한국인들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고 불편함이 없이 모든 것이 되게 정돈된 나라이지만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굉장히 나약한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은 솔직히 잘 몰라요. 네. 그리고 또 솔직히 남한테 관심도 없기도 하고. 근데 이제 외국인의 눈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구멍인 거예요. 굉장히 큰, 이게 작은 구멍이긴 하겠지만, 이거를 진짜 크게 긴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이게 진짜 큰 구멍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삶을 정말 피폐해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것 같아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휴먼 에너지가 어떤 것일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한국에 2013년에 왔잖아요. 네. 2013년도에 제가 그때 2014년도에 지나가는 그 해에 제가 되돌아와서 2013년도에 자살률이라고 이런 것들을 제가 검색해 네. 봤는데 전 세계에서 1위더라고요. 자살률. 네. 그다음에 네. 암 환자가 암의 발병률이 2위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살률 1위, 뭐 암 2위 뭐 이렇게. 근데 그 순서는 어쨌든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근데 계속 한국이 1, 2위를 다투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를 보면서 제가 제가 23살 때부터 뭘 배웠다. 위대한 아까 이성에 대해서 제가 뭘 배운 게 있는데 그게 한 가지가 의도가 중요한데 그 의도가 문제 해결을 하면 부자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문제 해결.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결하는 건 다양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그때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누군가 빌 게이츠한테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다음에 빌 게이츠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물어봤대요. 그빌 게이츠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음에 빌 게이츠는 자기 같은 부자는 어디서 나오냐 물어봤더니 에너지 산업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처음 딱 들었을 때 에너지 산업? 우리가 에너지 하면 뭐 무슨 배터리? 네. 예. 네. 무슨 네. 에너지 하면 무슨 뭐 태양광 에너지 뭐 이런 거 있는데 아니 20대에 그런 게 와닿겠어요? 생각해봐요. 와닿지 않죠. 근데 그 당시에 나름 나한테 계시가 그 에너지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나한테 어떤 계시로 들렸냐면 아 에너지 산업이 미래이긴 맞는데 그걸 나름 나는 어떻게 합리화했냐면 휴먼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이 일 거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일 거야. 왜냐면 나는 그때 나의 장점을 봤거든요. 나의 장점. 나의 장점은 굉장히 낙관주의예요. 나는 굉장히 초긍정적이에요. 그 당시에 긍정적인 거는 제가 지금의 긍정적인 거하고 비교를 못할 정도로 긍정적이에요. 그때는 오직 긍정적인 것만 있었어요. 회의주의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회의주의적 경험주의가 있다 보니까 두 가지 양면성 심지어 세 가지까지 보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오직 하나만 봤어요. 그게 뭐냐? 긍정이에요. 오직 긍정. 내가 뭘 목표로 하고 목적을 하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때요? 그걸 계속 하려고 노력했던 거.
예, 그게 제 네. 긍정성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많이 반대를 해도 그 반대하는 에너지마저도 분노 에너지마저도 저는 제 성공의 원동력으로 썼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나를 다 외면하고 나를 다 이렇게 하고 나를 좋은 조언을 하고 지금도 들어보면 유용한 조언도 다 했단 말이에요, 나한테. 근데 그 유용한 조언을 했던 사람마저도 모두 다 나는 부정하고 그것마저도 나를 부정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긍정적으로 내 가고자 하는 목표에 더 집착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왜 휴먼 에너지를 내 계시로 받아들이고 그걸 왜 내 합리화를 했냐. 그 당시 제가 잘하는 건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예요? 음. 긍정적이고 낙관주의적인 거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행복하게. 이게 사람마다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몸 개그를 되게 잘했어요. 몸 개그. 그리고 얼굴로 개그를 했고, 처음에는. 선생님이 이런 거 피리 불고 막 이런 음악 교실에 들어가면 그 피리 음악 소리에 맞춰가지고 제 표정이 다양한 표정이 있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여기서 하면은 아마 막 깰 거예요. 놀랄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저런 표정도 있구나. 근데 그건 제 와이프 혹은 제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만 그 표정을 알아요. 그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 사람을 여자들을 많이 웃기는 걸 좋아했어요. 그 당시 때부터. 그러니까 그거에 도취돼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항상 사람들을 웃기고 심지어 조롱까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면서도 트러블 생겨가지고 남자들끼리 싸운 적도 있고, 예, 그리고 좀 장난기가 좀 심했어요. 똥침도 음, 많이 하고 어쨌든 막 이래 뭐 어쨌든 장난기가 많은 만큼 실험 결과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웃기는 그 포인트를 잘 잡아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항상 웃기고 사람을 항상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제 특징. 그리고 다른 사람이 웃기고 행복해 할 때 저는 거기에 행복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그래서 제가 댄스 강사도 제가 되게 인기 있는 댄스 강사가 됐던 것도 영어를 잘한 게 아니라 댄스라고 하는 건 몸으로 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 개그를 했고, 그리고 약간 댄스도 여자들의 또 이런 안무가 있어요. 여자들의 안무를 하면 제가 또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안무는 거의 게이처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봐봐. 이런 것들이 다 저의 어떤 기질이라고 할까? 예, 저의 어떤 탤런트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무의식적으로 돈 하면은 내가 그 당시에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어 미래 에너지는 미래에 비를 끼칠 만큼 돈 잘 벌려면 돈에 대해서는 내가 그만큼 자신감은 없었지만 휴먼 에너지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감 1등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때부터 내가 잘하는 거를 내세워가지고 그걸 비전으로 삼았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때 휴먼 에너지 100년 프로젝트라고 제 사무실에다가 그때 지하 사무실에다 그거를 칠판에 전체 그거 새겨가지고 그걸 했거든요. 예. 그거 지금도 그 사진이 있어요. 휴먼 에너지 100년 프로젝트. 근데 그거를 저는 지금도 사실은 제 아주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휴먼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휴먼 에너지는 이게 다른 사람한테 행복 바이러스가 전달하려면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돼요. 저는 그거를 깨달았어요. 내가 음, 아무리 착하고 내가 아무리 영어 회화라든가 이런 영어에 관해서 좋은 어떤 이런 인사이트라든가 이런 걸 뽑아가지고 사람들 공짜로 나누고 뭐 애들부터 시작해서 막 가르치고 다 해봤단 말이에요. 한국에 와서 뭐 과외도 해보고 막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 그냥 듣는 거랑 상대방을 실제로 그거를 복제해가지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거를 경험하게 만드는 건 차이가 아까 얘기했지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네. 나는 이게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했는데 해결이 못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실패한 프로젝트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나는 알고 있어요. 예. 근데 문제를 하는 게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지만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그거를 동의하진 않아요. 문제는 해결이 돼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것도 사람들 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도 네, 실제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을 2011년도에 호주에서 처음 봤지만 그냥 내가 이 사람을 그때 세미나에서 봤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어때요? 그냥 서포트했지만 진짜 이 사람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이 뭔가 운동대회 나아가면 1등이 안 돼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 그런 마음처럼 트럼프도 그냥 18명 공화당에 그냥 들어가는데 처음에 꼴찌였어요. 트럼프가. 지지율이 제일 낮았어요. 그래도 트럼프가 저걸 마케팅 도구로 뭔가 비즈니스에 활용하려고 저렇게 했겠지. 이런 의미로 그걸 받아들였지. 진짜 미국 대통령, 45대 미국 대통령 될 줄은 제가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난 그 사건을 보면서 내가 뭘 깨달았냐면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게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실제로 불가능한 미디어에서 모든 언론에선 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됐고 트럼프에 대해서 모두 다 부정했어요, 거의. 그래서 내가 트럼프를 좋아하니까 옆에서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게 안 봤어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은 덜 해요. 그 당시에보다는. 근데 처음에 2014년도 15년도예요, 그때. 15년도에 트럼프가 이제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트럼프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사람들이 저에 오히려 손가락질 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중요한 건 휴먼 에너지는 어 이게 누구나 행복하려고 사는데 행복에 대해서 정의를 못 내리는 그런 시달리는 사람들 난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면 단순히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정의 포트폴리오 맥주 한 잔 마시면서 뭐 저 좋은 카페 가서 산을 바라보고 물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자연을 바라보는 그런 행복의 종류가 하도 많기 때문에 행복의 포트폴리오를 봐야 되거든요. 그게 감정의 포트폴리오, 그놈의 감정의 포트폴리오,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정의 포트폴리오 네, 대다수는 위대한 이성의 포트폴리오에 지배를 당해야 되는데, 감정 포트폴리오 자체가 그냥 흘러가잖아요. 방향이 네,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휴먼 에너지가 나의 비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왔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이 프로젝트가 지금 성공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공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작은 성공부터 시작되는데 한 개인의 경제부터 살리니까 성공하더라고요. 아, 이게 핵심이에요. 휴먼 에너지에서 행복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내가 나름 내 주변의 사람 행복하게 할 줄 아는 인간이 점점점 깊고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작은 성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작은 성공이 경제라는 거를 사람들이 너무 과소평가하고 그거를 너무 외면하려고 하고 그걸 자꾸 회피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피디님하고 소통하는데 우리가 돈 얘기, 경제 얘기,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소통했을 때 그 사람을 실제로 계약건까지 따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게 사실은 그 작업이 되게 복잡한 작업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단순하지 않은데 또 어떻게 보면 단순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단순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스크립트 300자가 나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늘 노벨상 받아야 되는 스크립트라고. 네,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다 절대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15년 차에 제가 이게 사실은 성숙된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게 나온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휴먼 에너지 안에서 경제가 진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경제의 포지션은 단순히 경제만 원하는 게 아니라 경제의 다음 단계는 다 원해야 돼요. 행복, 건강, 돈, 관계, 위상, 자유 다 원해야 돼요. 예. 음, 근데 경제라고 하는 건 돈만 원하니까 사람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휴먼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한 개념으로 지금은 들릴 수 있지만 그냥 심플하게 제가 좀 정리해 드리자면 휴먼 에너지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한국 사람들이 자살률이 많잖아요. 예, 네, 예, 자살률이 많은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건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한 번도 단 한 번도 내가 다 가졌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다 가지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가졌다. 그쵸. 내가 뭘 못 가졌기 때문에 자꾸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못 가진 걸 가지다가 어때? 가지려고 하다가 똥을 피하다 똥차에 맞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휴먼 에너지의 가장 깊은 의미는 우리는 다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의에서 시작돼야 돼요. 그게 음, 그게 제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 우리한테 다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성공했을 때는 대다수는 운이에요. 우리는 상관관계 속에서 살고 있지 혼자 독립적이고 고립적인 공간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관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태양하고 지구만 있으면 예측이 쉬워요. 근데 태양하고 지구 주변에 달도 있고 화성도 있고 무슨 중간에 먼지도 있고 중간에 다른 별도 다양하게 많잖아요. 이렇게 네네. 되면요. 상관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이건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는 우리가 발생하는 이벤트들은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한 돈 벌든 돈 못 벌든 좋은 배우자 나오든 나쁜 배우자가 연결되든 아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이게 다 뭐냐? 운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 대다수 성공의 과거 이 배경을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다 운이에요. 그러면 운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내가 선택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네. 그러면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선택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되게 깊은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 주셨다는 의미. 우리가 깊어질수록 그냥 이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근데 처음에는 이거 사람들은 건강을 잃기 전까지는 예? 다른 걸 원해요. 근데 건강을 잃게 맞아요.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지 알아요? 협상하게 돼요. 아, 딱 원상복구만 해주세요. 그러면 저 다른 거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냥 암만 치유해가지고 좀 더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냥 내가 자녀들이 장가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원래 이미 하나님은 나를 건강한 상태로 줬어요. 음, 근데 내가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다른 염려와 다른 스트레스를 계속 집중한 거예요. 심지어 자살하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이해돼요? 다른 질병이 온 거예요. 근데 다른 질병과 다른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는요, 그때는 타협하고 협상을 하려고 해요. 원점만 복구해 달라고. 근데 음, 원점을 일단 복구해 주면요, 실제로 그런 기회를 주면 다시 이 멍청한 인간은 또 감정의 포트폴리오에 당해가지고 또 멍청한 선택을 해요. 이해돼요? 네. 네, 네. 그래서 휴먼 에너지의 특징은 알아차리고 인식하고 깨닫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주셨다 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휴먼 에너지의 시작점이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제가 지금 15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처럼 이게 전달되려면 작은 성공, 경제를 성공시켜야 돼. 타인의 경제, 나의 경제. 저는 타인의 경제를 성공시키는 게 내 경제를 성공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시대는 이런 시대가 올 거예요. 내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게 타인의 경제예요. 타인의 경제를 성공시키는 사람이 자신의 경제는 물론이고 더 추가적인 혜택을 더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작은 성공이고 그다음 더 큰 성공이 뭐냐면 제가 방금 얘기했던 다 얻는 거예요. 경제뿐만 아니라 경제만 얻었으면 그 작은 성공을 맛을 얻었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를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더 큰 산을 바라봐야 돼. 그게 뭐냐면 다 얻는 거예요. 근데 다 얻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다 얻기 위해서 다 쫓는 게 아니라 하나를 쫓는데 다 얻어야 돼. 전 제 수강생들한테 그거를 전략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다 얻는 게 어떤 것일까? 예, 보다 휴먼 에너지에 좀 어떻게 좀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유독이 좀 한국 사람들만이 이 휴먼 에너지가 많이 좀 빈약하다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의 눈에서 바라봤을 때 한국인들이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또 그런 문화에 쩔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그렇고, 자존감이 낮은 것도 그렇고, 좀 비교하게 되고, 좀 이렇게 눈치 보는 것들,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어,
나 자신과, 저번에도 이제 그 죽음과 죽어가면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나 자신과의 관계부터 먼저 일으켜야 잘 보살펴야 되지 않을까. 나 자신을 좀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대표님. 네. 그래서 네, 제가 우리가 이 휴먼 에너지를 다루기 위해서 생각보다 어 좋은 정보, 좋은 글, 좋은 정보를 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유튜브뿐만 아니라 저도 이게 출처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출처를 다 있는데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이런 그 그거를 줘요. 이제 그 저희 PCM 추천 도서. 그러니까 PCM 추천 도서는 제가 책을 엄청 많이 읽고 그 중에서 요약된 책들만 제가 추천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추천 도서를 읽고 그 중에서도 제가 핵심적으로 그 중에서도 제일 핵심적으로 읽어야 될 책은 나심 탈레브의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네, 책들을 보면 우리 좀 이게 좀 어려운 책이기도 해요. 저는 이 한 권을 사실 여러 권을 사가지고 똑같은 책을 여러 번 읽어요. 예. 그리고 나심 탈레브의 책은 한국에 나온 게 지금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를 다양하게 여러 권 사서 계속 읽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게 휴먼 에너지면 단순히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이건 현실적인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필수예요. 그러니까 필수 음, 코스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딱 해가지고 설득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이게 필수 코스예요. 앞으로는 제가 가는 비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 방주에 저는 이걸 노아 방주라고 하는데 이 노아 방주에 타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방주에 타는 사람들은 아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죠. 네. 그래서 네, 저는 강력히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고, 그리고 휴먼 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이 비전을 타고 싶다, 이 흐름에 타고 싶은 사람들은 일단 1번,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네, 1번 저는, 왜냐면 저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표현하는 걸 들어보면 제 유튜브를 리서치해보고, 그리고 제 수강생들이 저한테서 받았던 사람들이 키워드를 쭉쭉쭉 채우면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저한테 수업을 받아가지고 코칭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변해가지고 그 전 영상이랑 지금 영상이랑 얼마나 다른지 그 연도수마다 다 다를 거예요. 2020년도부터 2021년, 22년, 3, 4. 그러니까 연도수가 쭉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아,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진심이고 이게 돈도 안 되고 이게 이렇게 모멘텀 흐름이 안 되면 여기까지가 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알아차리고 리서치를 하는 그 시작부터 아마 공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뭐 2년이 된다면 또 이런 커뮤니티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2년이 안 네, 되더라도 아, 휴먼 에너지에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 이런 것쯤은 한번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한번 공부를 해보면 나중에 몇 년 뒤에 가서 다시 저를 봤을 때 아마 좀 더 신뢰가 갈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공부해 둔 건 절대 잊혀지지 않고 절대 이제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스쳐 지나가지 말고 이런 인터뷰라든가 찾아보고 예, 계속 예, 많이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노아의 방주는 예전에도 이제 PCM 수업 들으면서 노아의 방주에 당신들은 노아의 방주에 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거를 되게 공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사실 대표님처럼 이렇게 제가 휴먼 에너지라는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을 때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진짜 밑에 장에서부터 끌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다 해주셨잖아요. 이거를 아마 보시는 분들도 아마 되게, 저분은 다르네. 뭔가 다르네라고 단번에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노아의 방주에 탔고, 그리고 사실 이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더라도 이걸 또 모르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건데, 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도 아울러서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대표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